가장 중요한 돈도 잘 벌렸고 지금까지도 제가 일하지 않는 시간에 돈이 들어오고 있어요. 안녕하세요. 돈 버는 글쓰기 제디피트입니다. 여러분, 제가 블로그 누적 수익이 2천만 원이 넘었습니다. 9개월 조금 안 돼서 달성을 했네요. 부업으로만 진행했다 보니까 실제 투입 시간은 훨씬 적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단기간에 많은 돈을 벌 수 있었던 걸까요? 제가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이기도 한데요. 저는 이 질문을 받을 때마다 이렇게 답을 드립니다. 모든 것이 초반 세팅을 잘했기 때문이라고요. 저는 초반 세팅만 잘해도 최소 100만 원은 꾸준하게 벌어갈 수 있다고 늘 말합니다. 실제로 제가 초반 세팅을 마친 후에 들어온 수익이 월 100만 원이 넘어갑니다. 초반 세팅이 그렇게 중요해?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여러분이 생각한 것 이상으로 초반 세팅은 더 중요합니다. 가게에서도 오픈빨이라는 게 있잖아요. 가게가 오픈을 하면 맛도 모르고 서비스가 어떤지 몰라도 일단은 사람들이 모이죠. 새로 오픈했으니까 궁금하잖아요. 그런데 궁금해서 갔는데 맛있다? 그럼 계속 가는 거고 소문도 나고 장사가 더 잘 되겠죠. 그런데 맛이 없으면 안 좋은 소문만 나고 발길이 뚝 끊기잖아요. 블로그도 똑같습니다. 여러분들이 블로그를 처음 시작했다면 오픈빨이라는 걸 가지고 있어요. 내 블로그가 존재한다는 것만 잘 알리면 사람들이 일단은 보러 들어옵니다. 들어왔는데 보기 좋게 되어 있고 콘텐츠도 괜찮은 것 같으면 꾸준히 알아서 다시 찾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만약 다시 들어오고 싶지 않게 블로그가 세팅되어 있다? 바로 뒤로 가기를 클릭하겠죠. 결국 그런 블로그에는 파리만 날리게 되고 돈도 하나도 안 벌리게 됩니다.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블로그로 최소 월 100만 원 정도는 꾸준하게 벌어갈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해서 말해보고자 합니다. 어려운 방법들 절대 아니고요. 제 블로그를 보면 아시겠지만 저는 아파서 책상에 잘 앉지도 못했을 때 핸드폰으로 이 작업들을 진행했었습니다. 누워서 작업만 했는데도 월 100만 원은 나오도록 세팅한 거죠. 방구석에 누워서도 이 정도로 세팅을 했으니까 여러분들은 더 잘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영상에 나온 정보는 제가 실제로 3만 원에 팔고 있는 전자책 내용 중에서도 핵심이 되는 정보들만 담았습니다. 그 정도로 고급 정보니까요. 영상 보고 그냥 넘기시지 마시고 꼭 실천하셔서 월 100만 원 나오는 블로그 꼭 완성해 보시길 바랍니다. 100만 원 버는 블로그를 세팅하기 위해선 딱 세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 시각적 효과. 두 번째, 각인시키기. 세 번째, 전자책. 저는 100만 원 버는 블로그를 만들기 위해서 처음에는 이 세 가지만 집요하게 팠었습니다. 첫 번째부터 바로 알아보죠. 첫 번째는 시각적 효과, 즉 디자인입니다. 블로그를 처음 들어왔을 때 나가냐 아니면 계속 남냐의 차이는 이 시각적 효과에서 갈립니다. 블로그 글 내용만 좋으면 되는 거 아닌가요? 라고만 생각하시는 분들이 꽤 많더라고요. 그런데 보기 좋은 떡이 먹기도 좋다라는 말이 괜히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여러분들에게 엄청 화려하고 장황한 디자인을 만들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 정도는 필요 없습니다. 그냥 내 블로그에 들어온 사람에게 머무르고 싶다라는 느낌만 주는 디자인이면 돼요. 다행히도 간단한 작업 몇 가지만 해주면 머무르고 싶다는 느낌을 제대로 줄 수가 있습니다. 프로필 사진, 이름, 스킨 딱 세 가지만 세팅을 해주세요. 먼저 프로필 사진은 얼굴을 드러내면 가장 베스트입니다. 그런데 얼굴 노출하기가 조금 꺼려지시는 분들이 있죠. 그런 분들은 자신만의 일러스트 혹은 요즘 아이폰의 미모티콘 이 셋 중에서 하나 설정해 주시면 됩니다. 저도 얼굴을 드러내고 싶지 않아서 제 일러스트를 만들어서 쓰고 있는 중입니다. 이름에는 닉네임과 블로그 이름 두 가지가 있는데요. 간혹 영문 아이디 그대로 블로그를 운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하지만 역지사지로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아이디를 그대로 쓴 닉네임과 블로그명, 그리고 직접 설정한 닉네임과 뭘 다루는지 확실히 보이는 블로그명, 어떤 게 더 신뢰가 가시나요? 당연히 후자겠죠. 신뢰도 신뢰지만 디자인적 으로도 더 깔끔한 느낌을 줍니다. 또한 좋아요 탭이나 서로유 탭에서도 내가 뭘 하는 블로그인지 한눈에 파악할 수 있게 만들어줍니다. 인간은 기본적으로 낯선 정보를 엄청 싫어해요. 우리는 한국인이죠. 한국인이라면 영문과 숫자 조합으로 된 아이디가 어색할 수밖에 없어요. 만약 지금 닉네임과 블로그명이 기본 설정 그대로라면 영상 잠깐 멈춰두시고 닉네임과 블로그명부터 고민해보고 오시길 바랍니다. 시각적 효과의 마지막은 블로그 스킨입니다. 블로그 스킨은 말 그대로 블로그의 배경, 배치 등을 말합니다. 네이버 블로그의 역사가 오래되었다 보니까
특이하고 화려한 스킨들도 많은데요. 저는 그냥 가장 깔끔한 것을 쓰고 있습니다. 저도 예전에는 홈페이지형 블로그라고 해서 들어오자마자 이목이 집중되는 것도 많이 시도해 봤었어요. 그런데 다 소용이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냥 깔끔한 게 짱이더라고요. 오히려 그거 만들 시간에 좋은 컨텐츠를 만드는 게 블로그 성장에 많은 도움을 줬었습니다. 여러분도 블로그 스킨에는 많은 것을 투자하려고 하지 마세요. 깔끔하게 내가 뭘 하고 있는 블로그인지만 알게 해준 후에 다음 단계로 넘어가시면 됩니다. 시각적 효과 세팅을 완료했다면 두 번째 단계는 각인시키기입니다. 저번 시간에 깔아두기에 대해서 말했었죠. 이 깔아두기와 각인시키기가 같은 말입니다. 첫 번째 시각적 효과가 어느 정도 인지만 해주는 영역이었다면 이제는 여러분의 글을 읽는 사람들에게 여러분을 완전히 새겨놓아야 해요. 누군지 알기만 하는 상태와 완전히 각인이 된 상태는 블로그 성장에서 하늘과 땅만큼 차이가 나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이 각인은 어떻게 시킬 수 있을까요? 사실 가장 확실한 방법은 글 자체를 잘 쓰면 해결이 됩니다. 그런데 글 잘 쓰는 게 어디 쉽나요? 글쓰기를 잘하는 데는 절대적인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그런 방법들에 대해서는 나중에 차차 풀어보기로 하고요. 오늘 영상에서는 몇 가지 팁을 드리겠습니다. 저번 영상에서는 지나가듯이 말했었는데 이번 영상에서 조금 더 자세히 말해볼게요. 우선 여러분들이 써야 하는 글의 종류를 분류하세요. 나를 나타내는 글쓰기, 나의 정보를 나타내는 글쓰기 두 종류면 됩니다. 이 두 가지 중에서도 특히 중요한 것은 나를 나타내는 글쓰기예요. 요즘에는 나의 정보와 기술만 내세워서는 사람들을 만족시키기 힘들기 때문이죠. 나의 상품이 좋고 유용한 건 기본이고 이제는 감정적으로도 이 사람 좋네 라고 느껴져야 돈을 내는 시대가 왔어요. 저도 돈 버는 글쓰기를 다루는 블로그를 운영 중이지만 처음부터 글쓰기에 관한 정보만 주구장창 올린 것은 아닙니다. 제가 이 블로그를 왜 시작했는지, 어떤 것을 나누고 싶은지, 저의 삶의 가치는 무엇인지 글 곳에 녹여뒀었죠. 아무 효과가 없는 글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오히려 사람들이 매력을 느끼는 포인트는 이런 곳이더라고요. 이런 글들을 보면서 이 사람도 인간적인 구석이 있네 라고 느끼게 되고 저의 정보뿐만이 아니라 저를 좋아하게 되는 거죠. 물론 이렇게 나에 대한 글쓰기를 하면서도 나의 정보에 대한 글쓰기도 꾸준히 했습니다. 제 블로그만 보고도 저와 같은 단계를 밟아 나갈 수 있도록 정보성 글쓰기도 유료급으로 포스팅을 진행했었습니다. 덕분에 이런 샤라웃들을 많이 받았네요. 그러면 이 글들은 몇 개 정도를 써야 세팅이 됐다고 할 수 있을까요? 물론 많으면 많을수록 좋겠지만 우선은 나를 알리는 글 2개, 정보성 글 3개만 쓰시길 바랍니다. 왜 5개냐 하면 네이버 공지에 올라갈 수 있는 글이 5개이기 때문이에요. 블로그에 들어오면 가장 먼저 보이는 부분이 공지 부분이죠. 그런데 이 공지가 텅 비어 있으면 사람들이 나갈 확률이 더 커집니다. 저는 그래서 어떤 블로그를 만들던지 공지글 5개부터 빠르게 세팅을 진행합니다. 들어온 사람이 나갈 확률을 어떻게든 줄이고 싶어서 그래요. 지금 저의 블로그를 와보시면 저의 예시가 있으니까요. 이 글들을 보고 따라해 주시면 각인 작업도 어렵지 않게 세팅 완료하실 수 있을 겁니다. 마지막 3번째는 전자책입니다. 지금까지 영상을 본 분들이라면 정말 블로그로 돈을 벌고 싶은 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관심이 별로 없는 분들은 벌써 끄고 나가셨겠죠. 그러면 지금부터 더 날것의 인사이트를 풀어보도록 할게요. 저번 영상에서도 상품 제작은 전자책으로 시작하는 게 좋다고 말했었어요. 만들기도 쉽고 마케팅용으로도 쓰기 좋아서 그렇다고 했었죠. 하지만 사실 전자책은 쓰면 좋은 그런 수준의 것이 아닙니다. 전자책은 내 지식으로 돈을 벌고자 하는 사람이라면 무조건 써야 합니다. 제가 3년이 넘는 시간 동안 블로그를 하면서 전자책만큼 초반 블로그 성장에 도움이 되는 것이 없었습니다. 사람들을 저의 확실한 팬으로 만드는데도 효과적이었고요. 추후에 문서 컨설팅, 강의를 모집할 때도 맨 땅에 상품을 만들 때보다 훨씬 수월하게 제작하고 판매할 수 있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돈도 잘 벌렸고 지금까지도 제가 일하지 않는 시간에 돈이 들어오고 있어요. 이렇게 효과가 좋은 상품을 만들지 않는다? 100만원 버는 세팅을 완성하기가 꽤 어려우실 겁니다. 그리고 추후에 확장에서도 많은 어려움들을 겪을 거예요. 물론 전자책 쓰는 게 매우 귀찮은 작업인 것은 맞습니다. 저 또한 게으른 성격이라서 전자책 말고 더 빠르고 쉬운 길이 있나 하면서 별의별 길을 다 찾아다녔었어요. 그런데 결국 전자책으로 시작하는 게
가장 쉽고 빠른 길이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 후로부터는 항상 전자책 만들면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걸 깨닫는데 3년이나 걸렸네요. 지금까지 영상을 보고 바로 실천하시는 분들은 3년의 시행착오를 줄이는 거예요. 만들고 파는 방법까지 모두 알려드리고 싶지만 이렇게 되면 영상 길이가 너무 길어지니까요. 2주 뒤에 올라오는 다음 영상에서 전자책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말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25건의 전자책을 만들고 판매하면서 생긴 저의 노하우를 모두 풀 테니까 기대해주세요. 전자책의 중요성을 아는 여러분들에게는 중요한 키포인트 영상이 되어줄 것입니다. 오늘은 100만원 버는 블로그 초반 세팅법에 대해서 말해봤습니다. 저는 이 세팅을 완성할 때까지 20일 정도가 걸렸어요. 물론 블로그가 처음이시라면 저보다는 시간이 조금 더 걸릴 수 있겠죠. 그래도 보통 한 달이면 전자책 제작까지 완료돼서 판매를 시작하는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그럼 그때부터 여러분도 돈을 벌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한 달만 투자하면 월급에 부수익이 생기는데 돈 필요한 것도 아닌데 한번 해볼만 하지 않을까요? 이 영상을 끈 그 순간부터 바로 블로그 만들고 실행해 보시길 바랍니다. 결국 제가 말하는 모든 팁은 실행하는 사람이 가져가게 되어 있으니까요. 얼른 유튜브에서도 이 영상으로 돈을 벌었다는 사람이 나왔으면 좋겠네요. 더 자세한 정보는 블로그에 많이 적어놨으니까요. 블로그 칼럼도 꼭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